그죠? 그 사이를 의견 안 해야 돼요,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부인이 이제 항소를 하겠죠? 그건 뭐라 하냐면, 프랭클린 원심법원 자체에서 잘못했다. 콜롬비아의 이러한 무효 소송과 관련된, 그죠? 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소유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하는 풀페이스 크리딧이라는 게 한쪽 법원에서 일단은 유효한 판결이라 그러면 다른 법원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원심 프랭클린 스와이 코트에서 이제 사실상은 좀 오심이 있다, 오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거 번역하려면 잘 안 되지나요? 뭘까요? 이 항소한 이유 자체는 뭘까요? 그 프랭클린 원심 법원이 잘못이 오심이다, 잘못이 있었다. 사실상 그대로 그냥 콜롬비아로 그냥 판결 정본이 우리 같으면 이제 판결 정본이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돼요? 웬디가 뭐라고 부인이 이제 주장하겠죠. 부인이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 부인이 뭐라고 주장하냐?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 취소 소송은 당연하게 헌법에 보장된 풀페이스 크리딧이 될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콜롬비아 자체가 법률 자체가 프랭클린 법률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일방 통행 양쪽이 원래는 풀페이스 크리딧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쪽 법원이 판결이 되게 되면 50개 주에서도 유효한 판결이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뭘까요? 콜롬비아 이 취소 이 판결 자체가 결국은 이미 원심 판결이 있는데 여기 콜롬비아에서 이게 그대로 이제 헌법 원칙에 따라서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웬디가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뭘까요? 웬디가 제대로 했다고 이제 판시한 거죠. 이러한 뭘까요? 이러한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프랭클린 법률에서는 우리가 그 결혼을 무효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효를 해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주 기가 막히죠. 이 프랭클린에서는 그거 정신 문제, 정신 상태 혹은 정신병 이건 뭐 결혼 사유에 이혼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거죠. 반면에 콜롬비아 같은 뭘까요? 그러한 사유로서 무효라고 이제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래야 뭘까? 이 완전히 정반대된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랭클린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랭클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니까 프랭클린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하죠. 프랭클린의 내용도 한번 콜롬비아와 차이점이 하나는 프랭클린은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인정이 무효 결혼되면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콜롬비아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같은 주가 달라도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원심법원 자체가 그죠? 주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상급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랭클린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판시하고 있냐면 프랭클린 법률은 어떻게 이제 판시하고 있냐면 결혼의 효력이라는 것은 결혼의 효력은 어떻게 돼요? 결혼의 효력이라는 것은 각 주의 법률에 따라서 배우자와 결혼에 관련된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는 주 법률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프랭클린에서. 되어 있죠.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결혼이 유효하다는 것. 이거 어떻게 돼요? 자, 계약을 맺은 그죠?
유한 결혼 자체는 당연하게 어디 곳에서도 유효한 거죠. 당연하죠. 뭐 앞에 배웠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러한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하게 해당 주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연관성 있는 주의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most significant, 그죠? relationship이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하게 프랭클린 주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법률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법률을 따지고, 사이먼 케이스죠. 사이먼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9년도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에서 나왔던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 한 배우자는, 프랭클린 법정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자, 어떻게 돼요? 콜롬비아에서 맺은 결혼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법정을 이용을 했어요. 이건 그건 사이먼 케이스죠. 프랭클린 원심, 특히 이제 원고인 배우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이 결혼 자체가 이제 중원이다. 두 번 결혼했다. 왜냐하면 피고 배우자가 과거에 그죠? 전 유한 결혼을 알면서도 결혼을 한 것이 당연하게 그죠? 무효가 되는 거죠. 중원인이죠. 내가 전에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결혼을 하니까 전에 바로 결혼 자체가 유효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두 번째 결혼은 무효죠. 무효고, 그리고 이 자체가 뭘까요? 이 유한 전에 했던 유한 결혼인가는 뭘까요? 당연하게 취소라든지 또 이혼에 대한 그죠? 문제에 해당되지 않았던, 그죠? 당연히 되지 않은 거죠. 유효는.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 그러한 결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것. 처음부터 무효다. 그건 뭘까요? 더 이상 법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그죠? 소가 필요 없는, 당연히 무효.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 반면에 콜롬비아 법률은 뭘까요? 그러한 결혼은 뭘까요? 무효로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무효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법적으로 무효를 해야 되겠죠. 무효로 하기 위한 소를 제기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이건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뭘까요? 당연하게 무효니까 뭐 법적으로 따질 것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건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끝나는 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끝나고 첫 번째만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콜롬비아 입장은 뭘까요? 당연하게 뭘까요? 보이더블 하니까 네가 이게 더 좋다 그러면, 혹은 네가 끝나고 싶다 그러면 법률을 하라는 거예요. 법률로 법원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뭘까요? 당사자들이 콜롬비아에서만 사는 거죠. 당사들이 콜롬비아에만 살았고, 또 집도 거기에 갖고 있고, 또 빚도 채무도 거기에서 발생해 있었고, 이러한 사유 때문에 프랭클린 대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원심 법원 자체가 콜롬비아 법률을 따랐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배우자와 그리고 콜롬비아주 사이에 그런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뭘까요? 자,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 요만큼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느 주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소송에서 우리가 아무리 보이더블이든 보이드든 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어디 살았느냐, 그리고 채무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집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랐을 때 사실상 프랭클린 대법원도 뭘까요? 당연하게 콜롬비아 법률을 따라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럼 뭘까요? 그 사유는 뭘까요? 이 배우자와 콜롬비아 사이에 커다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 이익을 위해서, 그죠? 또 주 이익은 해당 주가 보호를 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판례에서 알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자, 이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은, 자,
아까 네 가지의 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네 가지 요인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리스테이트먼트. 자, 첫 번째가 있었죠. 첫 번째 해당 관련주의 정책이라든지 또 상대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자, 이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따르면 되겠죠. 그대로. 첫 번째에 대한 해석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법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 내용은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된대요. 그대로 이제 말만 바꿔도 되고, 그대로 해도 되고, 포기 못해요. 자, 결혼이 시작된, 이니시에이트니까, 한 대로, 그리고 결혼이 끝을 낸, 기본적으로, 뭐 같은, 이 관계를, 그런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 합리적인 정책 이익이 있는 주. 그건 뭘까요? 처음으로 결혼이 시작돼서 결혼이 끝을 어떻게 냈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의 관계가 그 해당 주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뭘까요? 이러한 적절한 정책이나 또 해당 주의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적인 이익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콜롬비아 프랭클린 자체가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무효로 하는 다른 사유를 인정한 사실 자체가 뭘까요? 바로 해당 주의 정책에 대한 이익에 대한 우리가 강점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랭클린은 뭘까요? 프랭클린 당연하게 보이드.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보이더블 하니까 뭐가 당연하게 프랭클린이라는 주에서는 그런 걸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콜롬비아에서 뭐가 보이더블 하니까 당연하게 자기 주에서는 당연하게 뭐 얼마든지 보이더블 하니까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두 번째 뭘까요? 이러한 정당화된 예측, 예상에 대한 보호. 자, 두 사람이 프랭클린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 생활을 전체 살았고 프랭클린의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또 집도 있고 또 거기에 아이들도 웬디도 살고 있고 콜롬비아의 관련성은 오직 잠시 동안 리차드가 거기에 남편이 가 있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련성을 봐서는 콜롬비아에 다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실은 뭘까요? 뭘 의미해요? 자, 이러한 프랭클린이 당연하게 결혼이 종식되는 그런 조건을 규율하는 정당한 우리가 예측을 당사자들이 가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뭘까요? 당연하게 콜롬비아에 살고 콜롬비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콜롬비아에서 채무도 있고 콜롬비아에서 모든 그죠? 이게 발생됐으니까 비록 프랭클린을 우리 갔다 하더라도 프랭클린이 갔다 하더라도 힉슨이라는 사람이 갔다 하더라도 결국 뭘까요? 이 그대로 우리 쓰면 돼요. 프랭클린 자체는 우리가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지 않죠. 여기는 정반대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바꿔 쓰면 돼요. 바꿔 쓰면 돼요. 그런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ertainty, predictability, uniformity of result, 결과에 대한 확실성, 예측성, 통일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하게 주마다 우리가 사람이 뭐 거주자가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규율하는 그 법률의 그죠?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고, 각 주에서 우리가 결혼이 창설, 그죠? 결혼이 이루어지고 끝을 맺는 것이 각 주의 법률을 우리가 주에 따라서 규율하는 당연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볼까요? 결혼이 시작되고 끝내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규율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이 규율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사람은 그런 각 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예측성이라든지 통일성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